네, 안녕하세요. 킹격서입니다. 오늘은 또 자료에서 기출에서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5급 통째고요. 2014년 A책형 1번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유형이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NCS에서는 이게 좀 큰 문제로 변형이 돼가지고 두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기도 하고 뭐 문제 해결력이나 수리 능력에서 어디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유형이고요. 계산을 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는 값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 P셋에서는 이렇게 보통은 식을 좀 조작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이런 유형으로 자료 해석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렇게 좀 쉽게 쉬운 컨트롤 문제는 이렇게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등장을 자주 하는 유형이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식 제어 유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수식 제어 유형, 당연히 말에 나온 것처럼 문제에 나와 있는 수식을 제어해가지고 내가 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유형인데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고사한 소나무 수가 가장 많은 발생 지역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고사한 소나무 수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거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끔 많은 이렇게 적어 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파악을 했으면은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걸 최대한 예쁘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구해야 할 것 중심으로 수식이 제어가 잘 되면은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면은 굳이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수식 제어 유형은 시간이 잘못하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쁘게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눈으로도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면은 구해야 할 값 중심으로 수식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넘어가 버리는 게 낫고 잘 정리가 됐을 때만 풀어주는 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발생 지역별 소나무 수, 발생 지역과 소나무 수가 쭈루룩 나와 있고 이것도 뭐 일종의 좌표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0값 그리고 각각 끝까지 100%여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풀 수 있겠네요. 근데 X축, Y축 정도만 좀 신경을 써볼까요? 감염률, 고사율 이 정도 항상 파악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고사한 소나무 수였어요. 고사한 소나무 수. 그럼 이게 수식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감염률, 고사율 중에 고사한 소나무 수는 여기 고사율의 분자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집어넣고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런 식 정리를 할 때 보통은 한번 식을 뭐 고사율분의 감염률로 한번 나눠보거나 아니면 감염률 곱하기 고사율로 곱해보거나 이런 짓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감염률의 분자에 감염된 소나무 수가 있고요. 고사율의 분모에 감염된 소나무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 우리가 감염된 소나무 수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걔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이게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염률과 고사율 한번 곱해 볼게요. 감염률과 고사율을 한번 곱해 보면은 지금 남는 거는 감염된 소나무 수끼리 없어지고 발생 지역의 소나무 수랑 발생 지역의 고사한 소나무 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고사한 소나무 수 이걸 정리하면 그냥 감염률 곱하기 고사율 곱하기 소나무 수 이렇게 정리가 됐겠네요. 그럼 얘 가지고 할 건데 어차피 우리 나와 있는 건 소나무 수는 위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감염률 곱하기 고사율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앞자리만 따가지고 그냥 대충 곱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물론 이 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옆에다가 그냥 적어준 다음에 일종의 곱셈 비교로 얼른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거제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거제 50, 50이니까 그냥 25, 5 곱하기 5로 경주 같은 경우는 50, 20이니까 10. 제주 같은 경우는 40, 80이니까 32. 청도 같은 경우는 10, 70이니까 7. 포항 같은 경우는 20, 60이니까 12. 이렇게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만 보셔도 너무 쉽게 정리가 많이 돼버리죠. 그래서 청도 같은 경우는 볼 필요도 없고요. 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랑 경주만 위아래로 그냥 비교해볼까요? 여기는 3배인데 여기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당연히 제주가 더 크니까 경주도 지워버리시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비교를 할 때는 1대1로 매칭을 시켜가면서 지워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포항이랑 제주 관계만 봐도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이게 2배인데 이게 2배가 안 되죠. 포항보다는 제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2배가 안 되는데 이건 2배가 훨씬 넘으니까 그럼 거제랑 제주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뭐 밑에다가 이건 뭐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곱셈 비교 그냥 보여줄 겸 한번 적어 드릴게요. 1590 곱하기 25 대 우리 비타민처럼 연습하셔도 되고요. 1201 곱하기 32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랑 비교를 하시면은 지금 항상 비교를 할 때는 그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7이 증가했고요. 얘는 대충 뭐 390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치면은 얘는 지금 30% 이상 증가를 했죠. 근데 얘는 7이면은 30%도 증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 해서 거제가 더 크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제가 아까 왼쪽에 많은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선지에다가. 근데 많은 분들이 방금 같이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뭐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세 번째로 많은 곳은 이렇게 좀 꼬아서 내기도 하니까 다 풀어놓고 틀리지 않게끔 꼭 옆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쉽게 식컨트롤이 됐지만, 그러니까 수식이 제어가 됐지만 가끔 어떤 문제를 보다 보면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바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뭐 발문에서 줘가지고 바로 보이지만 어디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